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강세리. YL그룹 회장실의 책상 위로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놓였습니다. 그 종이가 가진 무게는 수십 톤의 납덩이와도 같아서 강세리가 들이마신 숨을 폐부 깊숙한 곳에 가둬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아내인 강세리를 부르는 호칭에는 더 이상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세리의 시선이 종이 위에 박힌 글자들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붉고 선명한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그녀의 눈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애써 완벽하게 쌓아 올렸던 우아함과 평온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를 가져와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으로 도끼를 품고 황기찬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황당한 음모로, 저열한 이간질로 몰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동자는 그 어떤 변명도,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세리가 알던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하던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쪼가리? 당신이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이 증거가 고작 종이 쪼가리로 보여.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장실의 공기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강세리는 심장이 발밑으로 꺼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태우리. 당신이 버렸던 그 남자. 그 남자가 오늘 나를 찾아왔어. 당신이 지호를 임신한 채 자신을 떠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 황기찬의 입에서 태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세리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울이. 그녀의 과거이자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거짓말. 그 사람 말은 믿고 지금 당신 아내인 내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누군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함정을 판 거라고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팔에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비련의 여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황기찬은 태올이라는 남자의 방문을 그저 불쾌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YL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또 다른 시도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태올이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그의 눈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확신은 황기찬의 내면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태올이는 지호가 가진 특이한 알레르기부터 잠을 잘 때의 사소한 버릇까지 정확하게 읊어대었습니다. 그것은 아빠인 자신, 황기찬만이 알 수 있는 비밀들이었습니다. 황 회장님, 당신이 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내 아들을 되찾아야겠습니다. 태오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황기찬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며 왼쪽 눈썹을 긁적이던 버릇까지. 황기찬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은 거울 속에 비친 태오리의 모습과 기이할 정도로 겹쳐 보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
그의 믿음이라는 세계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유경의 작업실에서는 또 다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7살 아이의 지능으로 자신을 찾아와 해맑게 웃는 전남편 황기만을 보는 것은 도유경에게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기만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기만 씨, 우리가 누군지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린 부부였어요. 당신의 욕심과 거짓말 때문에 이혼했지만. 도유경은 담담하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황기만이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유경의 말을 듣던 황기만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황기만의 눈앞에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며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의식을 난도질했습니다. 동생 황기찬과 지호의 혈액형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희열, 그것을 빌미로 강세리에게 돈을 요구하던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 그리고 섬뜩한 표정으로 자신을 계단에서 밀어버리던 강세리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동영상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내 동생 황기찬과 지호와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야. 우리 기찬이의 친아들이 아니던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제 좀 사라져야겠어. 강세리의 차가운 목소리를 끝으로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멀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황기만은 자신이 그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강세리라는 것을. 강세리. 황기만의 입에서 증오로 가득 찬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7살 지능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고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였습니다. 그는 도유경을 뒤로 한 채 미친 듯이 회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황기찬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YL그룹 회장실.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날 못 믿는군요. 결국 당신은 나보다 굴러온 돌 같은 그 남자의 말을 믿는 거군요. 강세리가 절규하며 황기찬을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황기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찬아, 그 여자 말 믿지 마. 다 거짓말이야. 황기찬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어른처럼 말하는 형의 모습에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형, 괜찮아? 갑자기 무슨. 강세리, 당신이 나를 밀었잖아. 황기만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강세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7살 지능의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음료수나 찾던 황기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서늘하고도 또렷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헛것이라도 보신 모양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실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헛것이라고. 황기만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내 머리는 당신이 계단 모서리에 처박은 그 순간보다 더 또렷해. 당신이 나에게 했던 목소리까지 전부 다 기억나는데도 내가 지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자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황기만의 폭로가 터져나오는 순간 황기찬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아내가 그 비밀을 덮기 위해 자신의 형을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
두 개의 거대한 진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지금 그게 사실이야? 강세리가 형을 황기찬의 떨리는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날 밀었어.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야. 기찬아, 지호 너 아들 아니야. 저 나쁜 여자가 널 속인 거라고. 황기만의 외침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오리의 증거와 황기만의 증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강세리가 빠져나갈 구멍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다들 미쳤어. 오라버님은 제정신이 아니고 태오리는 사기꾼이야. 여보, 이건 전부 다 조작된 음모라고. 강세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태오리와 그의 곁을 지키는 제인이 들어섰습니다. 제인의 손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강세리 씨? 제인이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강세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과거 강세리가 태오리와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들과 태오리가 미쳐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세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거짓의 성벽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마 같은 것. 황기찬은 텅 빈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혐오와 배신감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살점이 터져나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세리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너가 사람이 맞아? 내 형을 죽이려고 해? 그리고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여보,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강세리가 울부짖으며 황기찬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발길질로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당장 내 인생에서 꺼져. 황기찬의 목소리는 증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같던 소리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해 회장실 전체를 섬뜩하게 채웠습니다. 그래,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하하하.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며 강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너가 이긴 것 같지, 강재인? 천만에. 넌 나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야. 무슨 헛소리야.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강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악마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황기찬 당신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도.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지막 말을 남긴 강세리는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그러나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와 파멸의 예고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왕의 집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아이의 지능을 가졌던 황기만이 모든 기억을 되찾고 아내 강세리의 악행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 지호의 친부인 태오리의 등장과 그의 조력자 제인의 활약으로 강세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강세리는 끔찍한 복수를 예고하며 퇴장했고 남겨진 인물들은 참혹한 진실 앞에서 새로운 비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